안녕 얘들아. 자, C1.1 Enzymes Metabolism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C1.1 단원 엄청 중요해. 문제 많이 나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준비됐어? 안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거냐? Refresher. 잠깐만 우리가 기억을 좀 상기시킬 거야.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게 뭔지. 그다음에 Catalyst 그리고 Anabolic 그리고 Catabolic Reactions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나랑 벌써 이거 공부를 했어. B1.2 단원 우리가 프로틴 얘기하면서 단백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지. 그치? 단백질은 결국에는 아미노 아시드 체인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치? 아미노 아시드가 진주들이 막 모여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뭔가 체인을 만드는데 아미노 아시드 종류는 지구상에서는 한 20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단백질의 역할이 뭐냐 하면 다 한다고 했어. 세포, 여러분이 상상하는 세포가 하는 모든 것들, 뭐 DNA를 만든다든지 움직인다든지 막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히모글로빈 그리고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 이런 얘기를 들었었지.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디서 얻냐? 바로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리고 certain vegetables에서도 존재하고 있지. 펑션에 대해서는 nearly every cellular task 에너지로 사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기억하지? 그지? 인간 몸이 에너지를 내고 싶어. 그지? 그럼 쓸 수 있는 자원들, resources가 있어.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 있어. carbohydrate. 얘네들은 에너지 소스야. 그지? lipid, fats 이런 것들도 에너지 소스야. 프로틴들은 에너지 소스라고 취급하면 안 돼. 물론 쓸 때도 있어. 물론 쓸 때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몸 상태가 이상할 때 쓰여. 예를 들면 내가 한 2주 정도 굶었어. 그럼 그때부터 내 몸에서 단백질을 메인 source of energy로 쓸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보통은 carbohydrates, lipids만 생각하고 프로틴 같은 경우는 메인 펑션은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치? Proteins are large group of amino acids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지. 엔자임이라는 게 있어. 자, 얘를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자임의 뜻 자체가 뭐냐면 proteins with a specific function 특정 기능이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해. 이 엔자임들은 뭘 할 수 있냐? They can speed up or slow down chemical reactions, defend itself from pathogens,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더 복습을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글루코스 모lecule들이 쭉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얘를 amylase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나의 글루코스가 있다. 그럼 우리가 monosaccharide 하나가 있다. 얘네가 쭉 연결돼 있다. 그럼 우리가 polysaccharide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 우리가 glycosidic linkage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아미노 아시드가 쭉쭉쭉쭉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면 우리가 얘를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의 아미노 아시드를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부를 때도 있다. 그래서 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모여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를 때도 있고 자, 아미노 아시드 차이에 있는 이 결합 우리가 뭐라 그랬지?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도 막 많이 나와 시험에. 자, 아미노 아시드 사이에 있는 결합들 우리가 펩타이드 사이에 있는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펩타이드 본드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프로틴 같은 경우는 3에서 30,000 아미노 아시드. 이거는 뭐 숫자 자체에 집착하지 마. 그냥 여러 개의 아미노 아시드가 연결됐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catalyst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it can speed up or slow down chemical reactions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단백질 기능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 이거 muscle contraction 근육 수축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역할이다. 그래서 마이오신도 단백질이고 액틴도 단백질이다라고 했었고 아니면 이렇게 튜뷸린이라서 우리가 사이토스켈레톤 자체를 만들 때 세포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결국엔 단백질 구조다라고 배웠어. 자, membrane transport, 그지? 세포 막이 있어. 그래서 뭔가 아이언들이 밖에서 안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그럼 얘를 우리가 channel protein, 통로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뭘 해주냐? 바로 통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지, 그지? 아니면 transport, 아니면 carrier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근데 이미 다 배웠잖아.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거는 얘야. 잘 봐. 자, catalyst라는 게 있어. catalyst는 뭐냐? 화학적인 반응을 speed up 아니면 slow down 해줄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화학만 보면 토 나와요 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만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봐봐. 우리가 화학식이라는 걸 쓸 수 있어. chemical formula를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뭘 보여주냐?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이 합쳐지면 C라는 물질 그리고 D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이건 여러분 중학교 때도 다 봤었잖아. 그치? A plus B becomes C plus D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글루코스랑 ATP랑 합쳐져가지고 글루코스 6-phosphate 그리고 ADP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것도 화학 반응이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화살표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래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면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항상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끔씩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래서 항상 4가지 팩터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 정도만 나올 수 있어. 얘는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렇지. A라는 물질이 분해가 된다는 거야. 얘 뭔가 2개로 쪼개지는 거야. 그 2개를 하나는 B, 하나는 C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ATP라는 물질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ADP라는 물질 그리고 Inorganic Phosphate 그룹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도 화학 반응을 저렇게 쓸 수 있어. 당연히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지? A랑 B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든다. 우리가 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루타믹 애시드랑 아모니아라는 2개의 물질이 합쳐지면 뭘 만드냐?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든다. 우리가 글루타민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반응이라는 게 있고 역반응이라는 게 있어. 정반응은 뭐냐? 베이직 케미컬 리액션,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그지? A랑 B라는 물질이 합쳐져가지고 C랑 D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반응이 지구상에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잖아? 그러면 거의 100% 역반응도 같이 진행이 돼. 그래서 C랑 D라는 물질이 합쳐져서 A랑 B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반응도 동시에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정방향,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substrate라는 단어 잘 봐봐. 얘는 뭐냐면 It's the molecule that is consumed during a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에서 소비되는 물질을 substrate라고 얘기를 해. 자, A랑 B가 합쳐져가지고 C 플러스 D가 된다라고 할 때 뭐가 소비되니?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비가 되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합쳐져가지고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더 이상 우리가 A랑 B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A랑 B는 우리가 소비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있겠지. product라는 물도 있어. 얘는 뭐냐? 결과물이라고 얘기하는데 the molecule that is created during a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 동안에 생성되는 물질. 자, 누굴까? 당연하지. C 플러스 D를 우리가 product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reactant 아니면 substrate라고 얘기를 해. 둘 다 똑같은 말이야. substrate는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이 소비되는 거고 reactants라는 건 뭐냐? 화학 반응을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Follow me so far? Okay? C 플러스 D는 뭐라고 할까 그러면? product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자, 역반응 잠깐 좀 볼게. 얘는 화살표 방향이 달라. 화학 반응이 어떻게 진행했냐? C랑 D라는 물질이 합쳐져가지고 A랑 B라는 물질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C랑 D는 우리가 뭐라 그래? reactants 아니면 substrate라고 하는 거 맞겠지. 그치? 그리고 A랑 B를 뭐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을 우리가 product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substrate랑 product의 기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면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보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중에서 화살표 방향을 보면서 보통은 화살표의 꼬리 부분에 있는 거죠. 우리가 reactants라고 얘기를 하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우리가 product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이해? 그래서 무조건 왼쪽이 substrate, 왼쪽이 reactants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화학 반응식에 따라서 화살표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자, 얘를 봐봐. 자, 얘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수크로스랑 물이야. 얘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뭐가 생성이 되냐? 글루코스랑 프락토스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네. 느낌이 오지? 그지? 여기서 substrate가 누구 있냐? 얘네가 substrate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서 수크로스랑 물이라는 물질이 바로 substrate가 되는 거고 생성된 애들은 글루코스랑 프락토스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반응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hydrolysis reaction이라고 했었어. 하이드로라는 건 물, 라이시스라는 건 다르다라는 거야. 딱 보자마자 수크로스라는 다이사카라이드가 있는데 물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잘랐다라는 거지. 그래서 2개의 애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글루코스랑 프락토스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있잖아. 가만히 냅둬도 자연스럽게 진행돼. 웬만한 화학 반응들은 가만히 냅두잖아. 그러면 언젠간 돼. 언젠간. 단 그 기간이 겁나 오래 걸려. 예를 들면 수크로스 같은 애가 물이랑 합쳐져가지고 글루코스랑 프락토스 되는 이 화학 반응이 한 100만 년 걸린다고 쳐봐. 그럼 그때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인간들은 뭘 하고 싶냐? 글루코스를 열심히 내 몸에서 축적시키고 싶어. 그래서 글루코스를 활용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설탕을 먹었는데 설탕이 글루코스로 변할 때까지 100만 년이 걸린다. 그럼 내가 설탕 하나 먹고 내가 죽어.
그 다음에 100만 년이 지난 다음에 내 몸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건 너무 나한테 유용하지 않는 거지. 나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즉각적으로 뭔가 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때 등장한 애가 바로 수크레이트라는 엔자임이다라는 거야. 자, 엔자임, 효소라는 애들은 뭘 해줄 수 있냐? 똑같은 반응이야. 이 반응 자체의 속도를 엄청 줄여줄 수 있어. 그래서 반응의 속도를 올려준다라는 거야. 자, 내가 비유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A랑 B가 합쳐져가지고 C랑 D가 되는 이 화학 공식을 생각해 볼 때 엔자임이라는 게 뭐냐면 캐탈리스트를 해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친구가 있다고 쳐봐. 너가 친구가 철수가 있어. 철수는 미국에 살고 있는 남자예요. 너 친구 한 명 더 있어. 영희라는 친구가 있어. 영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여자예요. 자, 너는 둘 다 친구거든. 근데 철수랑 영희는 서로 몰라. 근데 네가 딱 보기에는 철수랑 영희랑 너무 잘 맞아. 그냥 이름도 철수랑 영희야. 얘네들은 사귀어야 돼. 네 생각에. 그럼 너는 뭘 해? 좋은 친구로서 너의 역할이 뭐니? 예를 들어서 네가 한국에 있어. 그러면 철수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대. 그럼 뭘 할까? 철수야, 오랜만이야. 얼굴 좀 보자. 야, 강남역 10번 출구로 나와. 이거 하겠지? 영희한테도 전화를 해. 영희야, 너 뭐하냐? 너 강남역에 나와서 좀 나 좀 볼까? 얘기를 해. 그래 놓고서는 뭘 해? 자리를 마련해줘. 소개팅을 해주는 거지. 그치? 철수랑 영희. 야, 영희야, 웬일이야? 우연히 마주쳤네? 이러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야. 그다음부터 너는 뭘 해? 철수랑 영희랑 막,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막, 요즘 무슨 노래 들어요? 막, 뭐, 인스타 아이디 뭐, 이거 하고 있을 동안 너는 뭐 하고 있어? 너는 이렇게 이제 사라져주는 이 역할이잖아. 그치? 너는 뭐 하냐? 너는 소개팅 자리를 주선해주는 사람이야. 뭘 해주냐? 철수랑 영희는 언젠간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얘네가 막 30년에 걸려서 막 52세랑 53세에 만나 막 이러면은 너무 안타깝잖아. 이제 넌 좀 파릇파릇한 20살이 됐을 때 그때 딱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넌 뭐 하냐면 그 반응이 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그때 너가 하는 행동은 뭐라고 하냐면 캐탈리스트를 해준다라는 거야. 반응이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야. 이 상태에서 넌 소개팅 자리 주선을 해줘. 그럼 넌 싹 빠져. 자, 너라는 사람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아니지. 넌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또 다른 친구들이 있겠지. 제임스랑 제인 이런 애들가 있겠지. 그럼 걔네도 나중에 소개팅 해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너는 철수와 영희 소개팅 자리 딱 마련해주고 너는 싹 사라지니까 너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을 딱 이뤄주게 만들어주고 너는 이제 딴 데 간다는 얘기야. 자, 잠깐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엔자임이 캐탈라이즈를 해준다는 거야.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을. 캐탈라이즈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좀 더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프로틴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바로 catalyst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speed up or slow down the chemical reactions 이거라고. 자, 이거 그림 좀 다시 볼까? substrate라는 물질이 있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 substrate가 뭔지. 화학 반응하기 전에 있는 재료 같은 애들이야. 그치? 화학 반응 일어나기 전에 필요한 애가 있는데 얘가 사실 물이랑 만나야 돼. 그래서 뭔가 화학 반응이 진행돼야 돼. 근데 얘네 둘을 냅두잖아. 속 터져. 안 돼. 그래서 너의 역할은 너는 이 보라색 덩어리야. 너는 뭘 해주냐? 스크로스라는 물질이랑 물이라는 물질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자리를 제공해줘가지고 무언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지. 둘 사이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사랑에 빠지겠지. 그래서 무언가 결과물이 나타나는 건데 너는 그냥 그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주고 너는 이렇게 쓱 빠지게 되는 거라고. 얘를 우리가 캐탈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네 캐탈리스트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이것도 볼게. 자, active site라는 게 있는데 It's the region of the enzyme that binds to substrate라고 얘기를 해. 자, 잠깐만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가자. active site라는 게 있어. active site의 뜻이 뭐냐? 엔자임인데 엔자임의 어떤 부분이야. 엔자임의 어떤 부분인데 뭐랑 결합할 수 있냐면 substrate랑 결합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active site라고 하는 거야. 자, one enzyme can only catalyze one specific reaction because one enzyme only binds to one specific substrate. 자,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substrate라는 물질이 특정 애들만 엔자임이라고 말하는 특정 단백질이랑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1대1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엔자임 substrate specificity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의 엔자임은 하나의 substrate랑만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스크레이스라는 물질이 있어. 얘는 엔자임이야. 이 엔자임의 역할이 뭐냐면 스크로스를 잘라준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여기에서 보라색 덩어리,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ucrase라고 얘기를 해. 자, 얘는 역할이 뭐라고? sucrose랑 물이랑 합쳐져서 hydrolysis reaction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면 이 부분을 잘 봐야 돼.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여기 홈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치? 이렇게 볼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두 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ctive site라고 얘기를, 안 나오네. active site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active site의 뜻 자체가 뭐냐면 sucrose가 결합하는 장소가 되는 거야. 이래? sucrose가 결합하는 장소.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sucrose랑 물이랑 합쳐져가지고 glucose랑 fructose가 되는 건데 이 화학 반응에서 위에 무언가 써져 있지, 그지? 이 화살표 위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엔자임, 촉매를 보여주고 있어. 캐탈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 캐탈리스트의 역할이 뭐냐? 하이드롤리시스 리액션을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만. 다이사카라이드, 우리가 수크로스 얘기하면서 배웠던 하나의 또 다른 다이사카라이드가 있어. 설탕 배웠었고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가 유당에 대해서 배웠어. 우리가 락토스라고 얘기를 해.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사카라이드야. 그지? 사카라이드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락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락토스 같은 애들은 수크레이스 하는 애들의 결합을 하려고 해. 액티브 사이트. 하지만 하지 못해.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active site specificity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이 active site, sucrase라는 엔자임의 active site는 sucrose만 결합할 수 있어. 락토스라는 아주 비슷하게 생긴 애가 오더라도 얘는 active site에 결합을 하지 못해. 왜냐면 엔자임이랑 substrate 사이에서 specific reaction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sucrose랑 밖에 결합을 못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락토스는 결합할 수 있는 애 없어요? 있지. 있겠지. Enzymes have specific active sites that only bind to target substrates. 얘는 sucrase, binds to sucrose. 자, 얘는 lactose. 그러면 얘 엔자임이 뭐냐? lactase라고 얘기하는 거야. lactase. 이렇게 생긴 애들. 얘도 뭔가 엔자임이 있겠지. 그지? 얘는 역할이 뭐냐? 바로 락토스를 잘라준다라는 거야. 자, lactase 엔자임. 누가 먹을까? 락토스가 잘 분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먹겠지. 그지?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은 1시간 전에 뭘 먹을 수 있냐? 바로 락테이스 엔자임을 먹을 수 있어. 그럼 내 몸에서 내가 락토스를 막 넣어도 내 몸에서 그걸 쉽게 잘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미리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락토스 인톨러런트 사람들이 먹는 약을 락테이스 엔자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 자, 그래서 우리가 active site를 얘기를 할 때 HL 학생들 같은 경우는 primary, secondary, tertiary, 그리고 quaternary structure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이거 잠깐만 refresh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different enzymes have specific active sites due to the tertiary quaternary structure of the proteins. 어떤 단백질의 특정 구조 때문에 결국에는 엔자임들은 specific active site가 있다. 이걸 잘 기억하면 돼. Changes to the protein structure can potentially change the shape of the active site.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 모양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active site 모양도 바뀌게 되는 거지. 잠깐만 돌아갈게. 자, 여기 봐봐. 여기에서 active site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여기 있는 3차원적인 구조를 생각해 봐야 돼. This is actually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그치? 그러면 sucrose가 결합할 수 있는 이 장소는 이 단백질의 overall shape 때문에 결정이 된 거야. 단백질의 전반적인 모양이 딱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는 수크로스랑 잘 결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단백질이 찌그러졌어. 그래서 액티브 사이트가 찌그러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크로스가 더 이상 결합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changes to the protein structure could potentially change the shape of the active site. 그러다 보면 causing the enzyme to be unable to perform its function. 자기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참고로 단백질이 자기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는 걸 우리가 생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denature 된다고 얘기해. denaturing of the enzyme, denaturing of the protein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만 더 볼게. 자, 봐봐. 어떤 화학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만 잠깐 볼게. 자, 봐봐. 글루코스랑 ATP라는 물질이 합쳐지게 되면서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랑 ADP라는 물질이 생성된다 우리가 배웠어. 그지?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substrate,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product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왜 ATP가 여기 위에 있어요? 화살표 위에 막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ATP라는 물질은 생물학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ATP를 따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쓰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 근데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건 그게 아니야. 그냥 이게 화살표 기준으로 놓고 왼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전부 다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냥 이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화살표 밑에 있는 애를 보니까 헥소카이네이스라는 애가 있네. 얘는 뭘까 역할이? 얘가 바로 캐탈리스트가 되는 거야. 엔자임이라고. 얘는 역할이 뭐냐? 이 화학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다라는 거야. 그래서 글루코스랑 ATP라는 서브스트레이트가 합쳐지게 되면서 헥소카이네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그리고 ADP라는 물질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야. 실제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너는 이 보라색 덩어리야, 그지? 너의 역할이 뭐냐? 글루코스랑 ATP라는 애들이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귈 수 있도록 소개팅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야. 자, 보니까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이 있지. 얘를 우리가 active site라고 얘기를 해. 왜 active site였냐? 정의 자체가 definition of active site was substrate가 결합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글루코스랑 ATP가 둘 다 결합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있는 거고 너는 얘네들 따로따로 부르는 거야. 야, 글루코스 와. 야, ATP 와. 그러면서 모이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딱 스테이플러처럼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가 찍혀. 그 다음에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어. 그치? 결과물을 만들어낸 순간부터 너는 다시 열린 상태에서 이제 다른 애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Enzyme is not consumed during the reaction. 이 부분을 잘 기억해. 그치? 엔자임은 소비되는 게 아니야. 엔자임은 그냥 이 반응 자체를 그냥 도와주고 그냥 빠지는 애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메타볼리즘이라는 게 뭐냐? Humans break down carbohydrates into CO2, H2O, and ATP. Human beings link excess glucose to form glycogen.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인간들이 무언가를 대사한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메타볼리즘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대사가 된다라는 거야. 대사 언제 들어봤어? 이건 살 뺄 때 막 기초 대사량 올리라 막 그거 할 때 그거야. 대사. 얘가 결국에는 뭐냐면 metabolism refers to all chemical reactions within a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생명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인 반응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metabolism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메타볼리즘 자체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catabolic metabolism, 두 번째 우리가 anabolic metabolism이라고 얘기를 해. catabolic이라는 게 뭐냐? breaking down polymers to create monomers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anabolic metabolism은 building up polymers to form monomers라고 from monomers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catabolic reaction 아니면 catabolic metabolism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breakdown이라는 거야. 잘게 쪼개다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catabolic 뭐뭐뭐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무언가가 지금 큰 덩어리에서 잘게 쪼개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생물학에서 우리가 catabolic reaction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한 99.999% 뭘 얘기하고 있냐?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된다라는 뜻이야. 이거 잘 기억해줘. catabolic은 잘게 쪼개는 거고 잘게 쪼갠다는 거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한다라는 의미야. 자, 예를 들면 글루코스 덩어리가 있는데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6CO2, 6H2O 그리고 에너지라는 cell respiration 반응을 거칠 수가 있어. 이 cell respiration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글루코스 큰 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6개의 CO2 모lecules 작은 입자들로 지금 자르는 거야. 이해돼? 여기 카본, 여기 카본 6개 있잖아. 그지?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화학적 결합을 다 끊어가지고 잘게 쪼개져가지고 individual carbon dioxide molecule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breakdown 한다고 하는 거고 이때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 catabolic의 반대말이 anabolic이라고 하는데 얘는 build up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특징. 자, 얘는 대충 상상되는 거지. 그치? 이번에는 반대로 작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어. 그때 작은 덩어리를 합쳐가지고 큰 덩어리를 만든다라고 할 때 얘를 우리가 anabolic reaction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특징이 뭐냐?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 왜냐면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얘는 화학적 결합을 끊으니까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거고 얘는 화학적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consume 에너지가 되는 거야. 화학적 결합 뭘 만드냐? 우리가 전에 배웠지. 이거
두 개 합쳐져, 어미노 아시드 두 개 합쳐져가지고 이런 형태 다이펩타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뭐 글라이코페놀, 아놀린 뭐 이런 애들이라고 얘기를 해. 자, 여기서 펩타이드 바운드 어디 있었지? 여기, 그지? 여기 있는 거 카르복실 그룹에 있는 C랑 아민 그룹에 있는 나이트로젠 사이에서 여기 결합, 이 결합 우리가 펩타이드 바운드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해. 할만하니?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얘기만 좀 해볼게요. 엔자임 노멘클레처라고 해서 우리가 엔자임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얘는 IB바이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생물학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좀 돼. Macromolecules that act as a catalyst, chemical agents that speed up or slow down a reaction without being consumed by the reaction. 우리가 catalyst라고 얘기하는 건데 usually in the form of proteins in biology. 우리가 촉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촉매라는 건 우리가 생물학에서는 보통은 어떤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걔네들은 이름이 특징이 뭐냐면 뭐뭐뭐 에이스로 끝나는 게 특징이야. 한국말로 얘를 아제라고 표현해. 아제라고 발음하는데 여러분 혹시 막 아밀라제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지? 아밀라제가 뭐냐? 아밀레이스야. 아밀레이스. 그걸 독일식으로 발음한 거야. 왜 독일식이에요? 한국 과학은 일본의 과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 아픈 역사가 있지, 그지? 근데 일본 과학은 독일 과학을 그대로 받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밀레이스를 우리가 아밀라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에이스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프로틴인데 엔자임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예를 들면 카이네이스라는 애들이 있어. 카이네이스. 이거는 키네틱 엔자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 키네틱이 뭘까? 우리가 피직스 시간에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키네틱이라는 거는 운동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동시켜주는 애를 우리가 카이네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이동시켜주냐면 inorganic phosphate 그룹을 이동시켜줄 때 우리가 kinetic 에너지 중에서 움직인다. 특징이 뭐냐? 에이스다라는 거야. 카이네이스. 그래서 움직여주는 엔자임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phosphofructokinease라는 애가 있어. PFK라고 아주 중요한 엔자임 하나가 있는데 얘 이름을 봐봐. 내가 지금 얘를 다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에이스야. 에이스. 엔자임이지. 뭘 해주는 애들일까? 프럭토스에다가 phosphate 그룹을 추가적으로 붙여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phosphofructose kinase라고 얘기를 해. 사실은 phosphofructose라는 물질에다가 phosphate 그룹 하나 더 추가하는 애인데 자세히 몰라도 돼. 지금 그냥 kinase라는 애를 통해서 phosphofructose라는 물질이 있어. 얘 substrate가 있는데 substrate에다가 phosphate 그룹을 붙여준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하나 더 볼까? cyclin dependent kinase라는 애가 있어. 얘는 역할이 뭘까? phosphate 그룹을 붙여주는 애야. phosphate 그룹 붙여주는 ATP에서부터 phosphate 그룹 떼가지고 어딘가에 붙여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애들 특징이 뭐냐? cyclin dependent하다는 거야. cyclin이라는 어떤 물질의 의존적인 kinase다. 그래서 CDK라고 얘기를 해. 하나 더 볼까? Lyase라는 애들이 있어. It usually cuts bond between carbon, oxygen, or carbon, nitrogen이라고 하는 건데 DNAse라는 애가 있어. DNAse. 자, 얘는 역할이 뭘까? 에이스로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엔자임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치? 이 엔자임의 특별한 기능이 뭘까? DNA를 잘라준 애. 얘를 우리가 DNAse라고 얘기를 해. 선생님, 그럼 RNA 잘라주는 애는요? RNAse라고 하겠지. 선생님, 그럼 프로틴 잘라주는 애요? 우리가 펩티데이스 아니면 프로티에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은 뭐냐? 프로틴을 잘라주는 엔자임이다 하는 거. 하나 더 볼까? 아이소머레이스라는 애가 있어. 자, 얘는 뭘까? 에이스야, 에이스. 엔자임이야. 얘 역할이 뭐야? 아이소머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엔자임을 우리가 아이소머레이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phosphoglucoisomerase, phosphoglycerol 막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전부 다 아이소머레이스의 특징,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지금 좀 약간 정신없지, 그지? 엔자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잡다하게 한꺼번에 다 배우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될 건데 우리가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단어 다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 고생했어.